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가 마침내 검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가지고 검찰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현재 많은 언론들이 중요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뇌물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검찰 수사를 둘러싼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11월 14일 바로 오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에 관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검찰에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고요. 조국이가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모든 논란의 핵심 쟁점 그리고 몸통은 결국 조 전 장관 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을 조져야지만 문정권 몰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만 하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원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의혹의 종착점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좌경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념적인 부분이나 최소한 국가 정체성적인 부분에서마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원에는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툭하면 이것도 기각, 저것도 기각된 사례들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툭하면 기각이 되던 그런 사례들을 비춰볼 때 사실 앞으로 이제 이 조국 수사에 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고 분명한 정황들을 들이민다고 할지라도 결국 법을 이제 코에 걸거나 귀에 거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관 개인의 양심이나 성향에 따라서 당연한 결과부터 말도 안 되는 결과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약간 좀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사담은 이 정도로 하고 법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수사 얘기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조국이는 그러면 과거 모든 잘못들을 이제는 그만 반성을 하고 있고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느냐?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웃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뻔뻔한 멘탈만 봐도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대요. 이럴 거면 출석은 왜 한 겁니까? 자, 이번 조국이의 수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그리고 2번, 딸과 아들의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검찰에서 질문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본인이 일절 답변을 안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트위터 SNS에서는 그렇게 세상 정의로운 척 다 하던 양반이 그렇게 아가리를 털어대던 양반이 조사받으러 가니까 이렇게 세상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합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각종 이권 사업이라든지 부당하게 개입했다든지 그 가로등 전멸기 사업 또 일감 싹쓸이하고 몰빵 투자하기 전에 각종 내부자 정보를 미리 이용해가지고 움직이고 올인 투자를 하고 이게 여러분들 사전에 백없이 가능했던 부분일까요? 서울대법대 인턴 경력 허위 증명서 발급하는 게 이게 백없이 아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사안은 사건이 명명백백하고 뻔한 겁니다. 사건이 뻔하기 때문에 이 뻔뻔한 인간들이 사퇴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뻔한 걸 가지고 지금 이런 개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똑같은 사건이 우파 쪽에서 터졌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편법과 비리로 점철된 이런 부정한 인간이 이제 장관에 임명된 것을 이제 또 그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반대 목소리 청문회 전부 다 개무시해가면서 이런 인간을 장관 임명하는 걸 강행을 했다가 만약에 이제 우파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안타깝지만 결국 국민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들의 잘못이에요.
얘네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라고 몇 년도 전부터 누차 경고하고 이 사람들만큼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의외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 맺힌 경고, 애국자들의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한 건 바로 국민들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저급하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저런 한심한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저런 인간이 잠깐이라도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저런 인간을 둘러싸고도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놀랍게도 저렇게 응원을 한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집회, 시위까지 벌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의식 수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노란 플랜카드마다 우리가 뭐 이제 수호를 하겠다, 우리가 수호한다, 조국을 수호한다, 뭐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솔직히 저 사람들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인간들도 표는 나와 여러분들과 동등한 한 표를 똑같이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서 모든 것들이 삐걱거리고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장관님 찍지 말라면서 수호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산과 신문지로 언론사들이 취재를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를 한답니다. SNS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기자들을 방해하고 이제 조국이에 대해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게 사람입니까? 사람 수준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람 새끼가 아니란 말이야. 100분 토론을 하면 저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하는 게 여러분 과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 통째로 실어오면, 트럭째로 실어오면 저 사람들 대화와 논리로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소한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진영 우방 국가들과의 연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잃느냐 마느냐 그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리더나 초인, 영웅을 바라셔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하나의 소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은 영웅이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사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 주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요. 좀비 떼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하찮은 투표용지 한 장에 우리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지 이득이 될지, 어떤 정책이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모두를 위하는 방향이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이런 거를 어른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발전 방식, 전기를 만들 때의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발전 방식을 택해야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한국전력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가지고 돈 모이는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른이라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지분간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무려 90년대에 태어난 우리 20몇 살에 불과한 어린 동생 친구들 중에서도 충분히 성숙한 어른들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40살, 5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철부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불쌍한 인간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문재인이라든지 조국 같은 사람들은 하찮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근본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제2의 문재양, 제3의 조국, 제4의 김제동, 김어준 같은 선동꾼들은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